주식회사 큐브의 2020년 1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자,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 열면 되겠죠. 그래서 결산재무제표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선택해 주시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계정이니까 제출용으로, 통합계정 볼 때는 제출용으로. 자, 기간은 1월 말이니까 2020년 1월 31일 조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요거죠? 8억 5,544만 9,300원. 답은 2번. 12번. 다음 중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식회사 큐브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거래처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자 보시면 되겠죠. 자, 전표정보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원자 선택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기표기간은요 3월 31일 기준이니까, 자, 날짜 버튼 있을 때는 날짜 버튼 그냥 눌러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조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설정을 해제하시고 보시면 비교가 잘 되겠죠. 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얘가 되겠네요. 주한실업. 답은 2번. 13번.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0년 6월 30일 결산 시 받으러움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회계 처리가 옳은 거. 자, 그러면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받으러움의 6월 30일 시점에 채권 잔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움은 재무상태표에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관리용 탭 선택하시고, 기간은 2020년 6월 30일 조회 버튼 누르시고요. 받으러움 선택하신 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 열어주시고, 자, 받으러움의 금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곱하기 1%니까 0.01. 아이고. 자, 0.01.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150만원 빼야죠? 는 78만원. 자, 78만원 붕괴되어 있는 건 1번밖에 없죠? 고민하지 말고 찍으면 되겠죠? 자, 14번. 주식회사 큐브에 2020년 1분기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계정 과목은, 요거는 특정한 기간에 계정 과목에 현금 지출 이런 거 물어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 열면 되겠죠?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주시고요. 기간은 1분기니까 날짜 버튼 누르시고, 근데 이거는 2020년 3월 30일 하면 되겠죠? 네, 이럴 때는 1분기 이런 게 없으면, 네, 날짜 선택하는 기간이 없으면 그냥 입력하세요. 자, 2020년 3월 30일. 왜? 1분기는요, 1, 2, 3 월달을 1월부터 3월달까지를 1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월 31일 기준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관리비 중 전액 현금 지출한 계정 과목 그랬으니까 요 계정 과목을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이동을 시키세요. 자, 그래서 아니다. 죄송해요. 합산이 아니네요. 자, 1월계표. 자, 특정한 기간에 현금 잔액 이런 거 물어보면 1월계표로 가시면 돼요. 자, 월계표 선택하시고 기간은 1분기. 1분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1월계표가 되게 느리게 조회가 된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전액 현금. 자, 전액 현금은 여기에 있는 금액과 여기에 있는 금액이 같은 계정을 찾으면 돼요. 자, 복리후생비는요, 전부 다 현금을 안 썼어요. 여비교통비는요, 일부가 현금이에요. 차량 유지비는요, 요 금액이네요. 답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사무용품비도 요만큼만 현금을 썼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자, 큐브는 영업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자, 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가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근데 카드로 썼으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아니다. 여긴 영업용이라고 그냥 알려줬네. 자, 영업용 승용차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좀 헷갈리게 냈네요. 자, 영업용 승용차에 주유를 했다. 그러면 영업용 승용차는, 얘가 말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아마도 경차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 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카드 영수증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거니까. 자, 카드 영수증 받은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영업용 승용차라고 했기 때문에 비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비영업용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영업용 승용차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자,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할 서식 모두 고르세요. 자, 어쨌든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영수증 받았을 거고, 카드 영수증 받아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필요하고, 매입불 공제는 아니니까 니은은 제끼고, 디귿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제끼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게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필요 없죠. 그래서 기억번만 필요합니다. 답은 1번. 16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부가세 관리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간은 1기 확정. 자, 1기 확정은요, 4월, 5월, 6월 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부터 누르시고 2, 4분기 선택하시면 돼요. 자, 확정 신고 기간은 4, 5, 6이니까 2, 4분기가 4, 5, 6이죠? 2, 4분기라고도 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매출처니까 여기 구분의 매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회. 데이터를 불러오시고요. 자, 1번 주민등록 발급분 총 5매다. 주민등록 발급분은요, 여기 위에 써있죠. 주민등록 발급분 몇 매? 한 매밖에 없어요.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1번 답으로 하죠. 자, 그런데요, 또 틀린 게 또 있어요. 2번. 자, 전자세금계산서 11일 이내 전송분은 12매다. 그러면 옆에 있는 탭, 전자세금계산서분 11일 이내 전송분, 이 탭에서 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12매 맞죠? 3번. 자, 현관 공업에게 2매의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송했다.
자, 그러면 현관공업은 여기 있고요. 자, 이 현관공업에다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준 거는 한매입니다. 한매.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여기도 가서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11일 이내 전송분에는 현관공업이 한매밖에 없어요. 전자세금 외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현관공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매가 아니라 몇 매다? 1매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죠?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네요. 문제가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이 문제는 답이 2개예요. 자, 17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자, 고정자산 매입세 물어보면 어디로 가요? 매입매출장. 그래서 전표장부관리에 매입매출장 열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그랬으니까 일자를 선택할 때 1기 확정이면 4, 5, 6이죠. 2, 4분기에도 되겠네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출력 구분은 매입으로 조회.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세 여기 있는 칸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3,000 또는 300. 근데 매입세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300만원 됐지요? 다음 18번.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전표에서 불러올 때 해당되는 세무 구분이 아닌 거. 아이고. 세무 구분이 뭐냐면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세무 구분이 뭐냐면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과세예요. 과세. 그죠? 자, 과세재환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21번 과세 매입했겠죠? 자,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외국에서 사오면 외국에서 사오면 수입이 되겠죠? 수입. 25번 수입을 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외국에서 사갖고 왔다. 기계를 외국에서 사갖고 왔다? 그러면 그 기계도 역시 외국에서 사갖고 왔을 때 우리나라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이때 25번 수입을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을 영세율 적용받고 사왔다. 영세율 적용받고 사왔다. 그러면 영세 매입을 할 거예요. 자, 영세도 과세라고 했죠. 자, 영세도 0% 과세예요. 그러니까 과세재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 비영업용 승용차를 샀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매입 불공제 할 거죠? 그래서 24번 매입 불공할 거예요. 걔도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래는 전부 다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3번 면세 매입은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얘는 면세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또 무슨 유형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받고 감가상각자산 취득했을 때. 자, 현금 영수증 받고 감가상각자산 취득했을 때도 역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기록해요. 자, 카드로 샀을 때도 마찬가지. 과세제화이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큰가?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반영되는 세무 구분. 자,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21번 과세 매입. 과세 매입.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래는요,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22번 요것도 세금계산서예요. 영세 매입. 자, 그 다음에 또 24번 매입 불공제. 네, 매입 불공. 자, 요것도 세금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온 거 25번 수입.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27번 카드 매입이에요. 자,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뭐야 얘는? 28번 현금 영수증 매입.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세무 구분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20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출거래 중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세무구분. 자, 세무구분은요, 메인 매출장에 보면 세무구분별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돼요. 1기 예정이니까 날짜 버튼 누르시고 1분기 1월부터 3월. 자,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이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조회. 출력 구분은 매출로 보는 게 낫겠네요. 조회. 자, 일단 11번 과세 매출 있어요. 12번 영세 매출 있고요. 17번 카드 매출 있네요. 13번 면세 매출은 없지요. 다음 20번.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세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가면 되겠지요. 자, 부가세 신고서니까 부가가치세 관리의 부가세 신고서 열어주시고요. 1기 확정은 날짜 버튼에 1기 확정은 2, 4분기 즉 4월, 5월, 6월이죠. 확인 불러오기. 매입에 대한 예정 누락분 세액 그랬으니까 여기 예정 누락분 매입 예정 누락분 요 칸에 있는 금액을 조회하면 되는데 1기로 했네요. 제가 2기인데 자 2기 예정이면 2기 확정이면 4, 4분기죠? 10, 11, 12 2기 확정이면 4, 4분기 10, 11, 12
불러오기.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있는 110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지요. 답은 2번.